경제학자의 서재. 경제학 필독서 50. 35 나오미 클라인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재난을 먹고 괴물이 되는가. 우리가 자유시장이라고 부르는 것 너머에 있는 충격적 사실들. 나오미 클라인. 현대 캐나다의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 사회운동가로 생태계 수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에코파시즘 지지자로 유명하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및 저술 활동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2016년 기후 정의에 대한 활동으로 시드니 평화상을 수상했다. 실천하는 지성이라고 칭해지는 나오미 클라인은 1990년대부터 반자본주의 운동의 선두에 섰으며 신자유주의자의 주적이 되었다. 클라인이 보기에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시도, 기업 규제 철폐, 최소한의 공공지출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한다. 그녀는 신자유주의가 어느 곳에 적용되든 정치인과 기업 권력자로 결합된 신흥 엘리트 계층이 탄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가 대량으로 개인의 손아귀에 넘어가 불평등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가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감시 강화, 민권 축소와 더불어 무제한 안보 지출을 정당화하는 공격적인 국수주의를 내세운다는 것이 클라인의 분석이다. 클라인은 참사가 일어난 직후 공공 영역을 조직적으로 기습하고 재난을 시장이 재미 볼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는 자본주의를 가리켜 재난 자본주의라고 명명한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는 제2차 이라크 전쟁을 미국 안보시설을 민영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생겨났다. 마찬가지로 우파 연구소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를 뉴올리언스의 공립학교 체계를 장악할 기회로 여겼다. 2007년에 출간된 이 책의 원제인 쇼크 독트린 충격요법은 프리드먼의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1982년 판본에 포함된 표현이다. 프리드먼은 정치적인 타격이든 자연재해든 충격이 발생할 때야말로 평소 같으면 시도하지 못했을 극단적인 자본주의 조치를 도입하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클라인이 보기에 이러한 백지 상태에 대한 갈망은 경제학자의 순수한 희망이 아니며 사악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다. 클라인은 남미, 폴란드, 중국, 남아프리카,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이념적인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격에 힘입어 자리 잡았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사례를 선보인다. 나는 남미, 그 중에서도 칠레 적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클라인은 공산주의가 전체주의를 통해 목적을 달성했듯이 근본 자본주의의 펀더멘털 캐피털리즘는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엘리트 도당으로 대체되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산주의 및 근본 자본주의 모두 폭력으로 끝나거나 폭력으로만 이념을 유지할 수 있다고도 덧붙인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재난을 먹고 괴물이 되는가는 취사선택한 근거로 자본주의를 노골적으로 비판하지만 철두철미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며 흥미진진하다. 독자들도 이 책을 읽으면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품게 될지 모른다. 충격과 두려움 칠레와 시카고 학파.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와 그의 동생이자 CIA의 초대 국장이었던 앨런 덜레스가 보기에 자본주의와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결합된 신흥 개발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나 다름없었다. 덜레스 형제는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해 신흥 개발 국가를 타도하기로 결정했다. 1953년에 CIA는 이란에서 모사데크 정권을 축출했으며 그 자리에 국왕을 다시 앉혔다. 이듬해에는 과테말라의 쿠데타를 지원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하코보 아르벤스를 제거했다. 시카고 대학교의 시어도어 슐츠 교수를 비롯한 일부 우파 경제학자들은 대학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가르치면 좌파 개발 경제학이 맥을 추지 못하리라 믿었다. 슐츠는 미국 국무부의 지원에 따라 시카고대 교수들이 칠레의 경제학 전공생들에게 자유시장 이념을 가르치려는 계획을 세웠다. 클라인에 따르면 1956년에서 1970년까지 수십 명의 칠레인들이 미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시카고로 유학을 왔으며 자유시장 이념 전사가 되는 교육을 받았다. 칠레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 보편적인 의료와 건강 서비스 제공, 국가산업 보호 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한편 화폐주의,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무역을 지지하게 되었다. 1965년에 포드 재단의 자금 지원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살바도르 아옌데가 이끄는 정당은 1970년 칠레 대선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을 이렇다 할 보상 없이 국유화하겠다는 사회주의 정책을 내세워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규모 구리채굴 기업과 칠레 전화통신망 대부분을 차지하던 ITT 등의 미국 기업은 아옌데를 필두로 사회주의가 중남미를 장악하리라 생각했고 미 정부 당국과 함께 칠레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추잡한 계략을 세워 아옌데를 몰아내려고 했다. 1973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에서 아옌데뿐만 아니라 3,000명이 넘는 위험분자가 목숨을 잃었다. 8만 명이 수감되었고 20만 명이 망명했다.
기업, 군부, CIA가 아엔데를 축출하기 위해 협력하는 동안 시카고대에서 교육받은 청년 경제학자들은 칠레 경제를 대규모로 초기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벽돌 브릭로 알려진 500쪽짜리 문서에 담긴 해당 계획은 국유 기업의 민영화, 금융 규제 완화, 빵과 식용유 등의 가격 상승을 막는 물가 통제 조치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피노체트는 이대로만 하면 인플레이션이 종식되리라는 말에 해당 계획을 대부분 채택했다. 1974년 칠레의 인플레이션율은 아엔데 정부 때보다 2배나 높은 375%였다. 수입 관세의 철폐로 값싼 수입품이 넘쳐나면서 칠레의 현지 기업이 파산했고 실업률이 급등했다. 굶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런데도 1975년 3월에 칠레를 방문한 프리드먼은 칠레 정부가 국가의 경제 개입을 완전히 중단할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칠레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프리드먼은 칠레 은행과 의견을 나누고 대학에서 강연하는 것 외에도 피노체트와 직접 만나 45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 후 피노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공지출을 25% 더 삭감하고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점진주의는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카고 학생이었던 세르히오 데 카스트로가 신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국유 기업 500개를 민영화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무역 장벽을 제거했다. 직후에 닥친 경기 침체기에 주식인 빵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더 이상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투표를 통해 군사 정권을 몰아낼 수는 없었다. 피노체트 정권은 공포 정치를 단행했다. 공립학교는 학생 숫자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로 대체되었고 사회보장제도가 민영화되었으며 유치원과 공동묘지까지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었다. 1976년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을 비롯해 전후 개발 국가의 모범 사례였던 나라들이 칠레의 개혁을 답습했다. 그 결과 각국에서 시카고 학파 경제학이 대세가 되었으며 미국이 뒤를 봐주는 군사 정권이 들어섰다. 칠레의 기적. 클라인은 경제학자들이 종종 말하는 칠레 경제의 기적이 쿠데타 후 10년이 지난 1980년대 중반에야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피노체트는 기업 다수를 다시 궁유하고 데카스트로를 비롯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시카고 학생들을 해고했다. 칠레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까닭은 그나마 피노체트가 구리채굴 기업 코델코를 민영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델코는 칠레 수출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한 기업이다. 칠레 경제가 안정세를 찾고 성장했다면 이는 칠레가 프리드먼과 하이에크 방식의 자유시장 천국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 기업, 지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모하는 조합주의 코퍼러티스트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클라인의 주장이다. 그녀는 국가 산업의 민영화로 소수가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밀려났다고 지적한다. 클라인이 보기에 시카고 학파가 장악한 칠레에서는 자산 투기 광풍, 마구잡이식 민영화, 중산층 공동화, 자유무역 거래로 말미암은 산업 말살, 불평등 심화 같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세계 다른 지역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클라인은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하게 시도된 충격요법은 소수가 막대한 부를 순식간에 축적하는 결과만 나왔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 1993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쿠데타 미스 사건은 보리스 옐친에게 반대파 지도자들을 가두고 러시아의 악명 높은 러시아의 소수 신흥 재벌 올리가르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 염가 민영화를 단행할 기회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천안문 광장의 충격은 근로자의 권리 보완이나 정치적인 자유를 제공할 필요 없이 시장 경제만 확대할 여지를 중국 공산당에게 제공했다. 고문의 기록. 클라인은 대규모 경제 개혁을 옹호하려거든 그러한 개혁이 그 나라 정치에 크나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프리드먼은 피노체트를 한 번만 만났을지 몰라도 프리드먼의 제자들은 중남미 학생들을 수년간 가르쳤으며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를 시카고 학파 이론의 실험실로 이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잔악한 정권들이 자신의 이론을 채택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프리드먼은 그건 정치의 영역이야 라고 얼버무릴 수만은 없었다. 프리드먼은 스스로를 칠레의 고질병인 인플레이션 역병을 종식시킨 의사라고 생각했지만 클라인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무슨 일을 해도 정당화되는 법이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어느 장 첫머리에서 물가의 자유를 위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작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글을 인용한다. 경제학과 교수부터 언론인과 학생에 이르기까지 좌파로 간주된 사람들은 무조건 해고되거나 수감되거나 살해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가 피노체트의 처형장과 고문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분노했지만 비난하던 사람들도 그의 경제 계획은 별개의 일로 취급했다. 피노체트 정권은 해외로부터 차관을 잔뜩 제공받는 상황에서도 1976년에 아엔데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오를란도 레텔리에르를 뉴욕에서 없애라고 지시했다.
레텔리에르는 차량 폭탄 사고로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 프리드먼이 피노체트 정권에 기술적인 조언만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기고문을 썼다. 클라인은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학자인 하이에크가 과도기 형태의 독재 정권이라는 이유로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을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칠레의 자유시장 개혁 프로그램에 자문을 제공하여 논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재난 자본주의와 비열한 세계. 클라인의 서술에는 거슬리는 사실 몇 가지가 끼어든다. 이를테면 아엔데 정부 시절의 칠레는 클라인의 주장처럼 민주적인 사회주의 천국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정치와 경제에 끊임없는 혼란이 일어났으며 인플레이션이 초절정을 이루었다. 그렇다고 시카고 학파의 정책 때문에 칠레 경제가 훗날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었다. 칠레의 기적은 피노체트가 기업을 다시 국유화하고 값비싼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경제 노선을 몇 차례 변경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경제학자 브래드 트롱은 자신의 블로그에 누가 옳았는가란 글을 올리면서 이 시대 칠레 역사는 국가가 구축한 기적과 자유시장의 기적이 결합된 산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클라인은 칠레의 실험을 신자유주의 확산의 첫 단계로 간주하며 충격요법을 내세운 재난 자본주의가 한층 더 불평등하고 위험하며 전반적으로 비열한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 보수 성향의 가토 연구소 소속 요한 노르베리가 클라인의 신조 재난 논쟁의 출현이란 보고서에서 주장했듯이 경제 자유주의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불을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노르베리는 당신이라면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 쿠바와 남미에서 최고로 경제가 발달한 칠레 중 어느 쪽에서 살고 싶겠냐는 질문을 던진다. 클라인은 시장이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녀가 분노하는 대상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다. 클라인에게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방식으로만 발전하는 이념으로 보인다. 이념에 대한 클라인의 지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파 진영 예를 들어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치하의 공산주의의 이념이 빚어낸 참상을 똑똑히 알고 있다면 극단적인 자유방위명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그러한 이념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경우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클라인은 아르헨티나 방송국의 촬영팀이 독재 정권과 자유시장주의 시대의 고문실을 우연히 발견한 사건을 소개한다. 고문실을 3만 명이 실종된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 자리에 호화 쇼핑몰이 지어지면서 끔찍한 고문실은 벽으로 메워진 상태였다. 이상으로 나오미 클라인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재난을 먹고 괴물이 되는가이었습니다.